안녕하세요. 오늘은 집합의 연산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배울 것은 합집합이라는 개념인데, 이 개념은 두 집합의 이렇게 벤 다이어그램을 볼게요. 벤 다이어그램을 보니 두 집합이 약간 겹쳐 있죠. 자, 이럴 때 A와 B의 원소를 모두 말하는 것을 합집합이라고 하거든요. 자, 그럼 예를 들어 볼게요. A라는 집합의 원소가 1, 2, 3이었고 B라는 집합의 원소가 2, 3, 4였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여기 벤 다이어그램에는 이 원소들을 어떻게 나타내야 될까요? 봤더니 2와 3이 겹쳐요. 이럴 때 2와 3을 여기다 적어주고 1은 A만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다 적고요. 4는 B만 가지고 있어요. 그럼 여기다 적습니다. 자, 그런 상태에서 A 합집합 B의 원소를 쓰라고 하면 전체를 쓰라고 하는 얘기거든요. 여기 전체를 1, 2, 3, 4만 써주면 됩니다. 2와 3이 겹치는 원소긴 하지만 그렇다고 두 번 적지는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2와 3 이렇게 A와 B가 둘 다 가지고 있는 집합을 교집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집합은 2와 3 이렇게만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정식적인 수학 명칭은 아닌데 그냥 용어가 없어서 편하게 이렇게 A만이 가지고 있는 이 부분을 선생님이 순수 A라고 부르겠고요. 이렇게 B만 가지고 있는 이 4, 이 부분은 순수 B라고 그냥 그렇게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또 중요한 것이 합집합과 교집합의 개념만 알고 있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게 바로 이 기호입니다. 자, A 합집합 B를 조건제시법으로 나타낸다면 X라는 원소가 있고 그 X는 A의 원소이거나 B의 원소이거나 둘 중에 하나면 된다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기만 하면 A 합집합 B의 원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가운데 또는 이라는 단어를 적는다는 거, 이거를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어로는 5월이라고도 합니다. 이것도 같이 메모를 해주세요. 자, 그 다음에 교집합이라는 집합의 원소를 나타낼 때는 자, 원소 나열법, 조건제시법으로 나타낼 때는 여기다 원소 X를 쓰시고 X는 A의 원소이면서 동시에 B의 원소이기도 해야 됩니다. 이것은 무조건 둘 다 동시에 되는 원소만 교집합의 원소로 넣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여기는 AND라고 필기를 해주세요. 다 되셨죠? 그래서 요 기호도 중요하지만 이 의미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 이 또는과 그리고를 보고서 합집합인지 교집합인지를 판단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꼭 겹치는 원소가 없을 수도 있죠. 그럼 벤 다이어그램 상으로도 이렇게 뚝 떨어진 모양으로 그려질 것이고요. 이렇게 교집합이 원소가 없을 때, 즉 공집합일 때 A와 B는 서로소라고 불러줍니다. 자, 그 다음에 합집합과 교집합의 성질인데 이건 뭐 외우고 이러는 게 절대 아닙니다. 한 번씩만 그림을 통해서 따져볼게요. 그리고 당연한 소리구나. 이게 아주 자연스럽게 그냥 당연한 거지 이렇게 생각하면 충분하고요. 뭐 외우거나 이럴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어떤 집합과 공집합 합쳐도 이게 합칠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A가 그 자체로 그대로 나옵니다. 그 다음에 A와 아무것도 없는 집합이 공통된 집합이 있을까요? 아무것도 없는데 걔가 뭐가 겹칠 게 있겠어요. 그래서 결국 공집합이 나옵니다. 자기 자신과 자기 자신을 합하면 자기가 나올 거고 자기 자신과 자기 자신 공통된 부분도 역시 자기일 것이고요. 그 다음에 요 경우는 이렇게 해볼까요? A와 B라는 집합이 이렇게 그려져 있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교집합 부분은 무조건 A보다는 속하게 되겠죠. A에 속하게 됩니다. 그런데 A와 이 교집합 부분을 합치면 결국 최종적으로는 A가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 이것도요. A 합집합 B 부분과 A가 공통된 부분 여기밖에 없네요. 요런 문제들이 종종 나오는데 절대 외워서 풀 수 없고 뭐가 나올지도 몰라요. 그래서 그때그때 벤 다이어그램을 간단히 그려서 해결을 하시는 게 훨씬 빠르고 정확합니다.
자, 그 다음 여집합과 차집합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그 전에 전체 집합이라는 개념을 좀 새로 배울게요. 전체 집합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우리가 그동안에는 A집합, B집합 해서 보통은 A집합, B집합해서 동그라미 표시를 했고 이런 집합들의 바탕이 되는 집합을 전체 집합이라고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깥에는 집합이 존재한다고 생각하지 않을 거예요. 그냥 이 안에서 뭔가가 존재한다. 예를 들어 볼게요. 만약에 전체 집합이 자연수라고 봅시다. 자연수. 자연수 안에서만 어떤 집합을 따져라. 이런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전체 집합은. 그래서 전체 집합은 유니버셜의 약자인 U자를 쓰기로 합니다. 자, 그러면 전체 집합에서 전체 집합 외에는 집합이 없다고 생각을 할 거니까요. 여기만 전체적인 이 세상 외에는 전체가 없다고 생각하세요. 집합이. 그러면 A라는 집합을 제외한 부분은 여기가 되겠죠. A라는 집합을 제외하고선 전부 여기입니다. 바로 A를 제외한 모든 부분을 이렇게 표시하고 우리가 이 부분을 여집합이라는 이름으로 부를 거예요. 이게 나머지 여자입니다. 나머지 여자. 우리 요거 확률에서 여사건 할 때도 했었는데 이 여자랑 이 여집합의 여자랑 같은 여자예요. 자, 어쨌거나 어떤 특정한 집합의 나머지 부분, 그 특정한 A를 제외한 모든 부분을 이렇게 표시하고 A 여집합이라고 부른다. 이걸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건 역시 이거 중요합니다. A 여집합은 조건제시법으로 썼을 때 X 원소고요. X는 전체 집합에 속하긴 해요. 그런데 X가 A에 속하면 안 돼요. 그리고 이 두 조건은 반드시 동시에 일어나야 됩니다. 반드시 동시에 일어나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차집합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할 때 그 할 때 차가 맞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차가 요거 기호의 차가 맞아요. 그런데 집합에서 실제로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이 성립하지 않거든요. 집합에서는 사칙 연산이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뺄셈의 차와는 개념이 약간 다르다는 거, 그걸 주의하세요. 그래서 어떤 개념이냐, 말 그대로 그냥 원소끼리 빼는 건데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만약에 A집합이 5예요. 원소가 1개짜리. B라는 집합도 원소가 이렇게 원소 하나짜리예요. A집합에서 B집합을 뺐는데 2다. 이렇게 원소끼리 계산을 한다는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거 일단 아니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A라는 원소가 1, 2, 3이고요. B라는 원소가 1이에요. 자, A집합에서 B집합을 뺀다? 이 B가 가지고 있는 원소를 빼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나옵니다.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원소끼리 계산을 하라는 뜻이 아니라 그냥 원소를 제외시켜라 이 뜻이에요. 자, 근데 이럴 수도 있어요. A라는 집합이 1, 2, 3이라는 원소를 가지고 있는데 B라는 애가 4와 5를 원소로 가지고 있어요. A에서 B 집합을 빼고 싶어도 원소가 뺄 게 없죠. 4라는 원소 빼고 5라는 원소 빼라는 뜻인데 아예 그런 거 없네요. 그러면 빼질 게 없으니까 원래 그냥 그대로 나옵니다. 여기 이해되시죠? 원소를 제거하라는 뜻입니다. 원소 제거라는 뜻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제거할 거 없으면 제거 안 하면 돼요. 자, 그래서 여기 벤 다이어그램 그려진 거 이것도 한번 볼게요. 만약에 A에서 B를 빼라. 만약에 겹쳐지는 부분이 있으면 걔를 빼라는 뜻이에요. 이거 매우 중요합니다. 이거. 그래서 필기를 해두세요. A에서 B를 빼라는 뜻은 물론 이 자체로도 차집합 기호가 되지만 정말 더 중요한 뜻은 사실 이거예요. A라는 원소에서 A와 B의 교집합을 빼라는 뜻입니다. 이게 훨씬 중요합니다. 요거 적어놓으세요.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뜻으로 A 교집합, B의 여집합이 A 차집합 B와 완전 똑같은 뜻입니다. 왜 그런지 한번 따져볼게요. A라는 집합이 있어요. 그 다음 B의 여집합이 있어요. B의 여집합은 B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니까 이 부분이 되겠죠. 이렇게. 그것이 겹쳐지는 부분은 여기밖에 없네요. 즉 교집합을 제외한 순수 A 부분만 남게 됩니다. 선생님이 여기를 아까 앞서서 순수 A라고 그냥 저만 혼자 그렇게 부르기로 한다고 했었죠. 네. 그래서 A 차집합 B는 결과가 항상 순수 A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해볼까요?
C라는 집합이 A, B와 이렇게 동떨어져 있다고 해볼게요. 그럼 만약에 A차 집합 C는 그냥 A예요. A와 C가 겹쳐지는 부분 전혀 없으니 빼질 것도 없는 거예요. 자, 이런 개념들 머릿속으로 헷갈릴 거예요. 처음에는. 잘 생각하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헷갈릴 때 머리로만 풀려고 하지 마시고 벤 다이어그램 같은 그림들을 최대한 활용해서 이해하면서 문제를 푸시기 바래요. 자, 그리고 역시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A차 집합 B를 조건제시법으로 나타냈을 때 X가 원소고 X는 A의 원소는 맞아요. A의 원소는 돼야 돼요. 하지만 B의 원소가 돼선 안 돼. 그러니까 여긴 안 된다는 거예요. A의 원소가 되지만 B의 원소는 돼선 안 되니까요. 그리고 이 조건과 이 조건은 반드시 동시에 일어나야 하는 사건입니다. 자, 그러면 개념 앞서서 여집합, 차집합 성질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한 번씩만 읽어볼게요. 절대 외우시는 게 아닙니다. 당연히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시면 돼요. 자, 일단 전체 집합 한번 그려볼게요. A라는 집합 있고 A와 A가 아닌 부분을 합해보면 전체 집합 당연히 나오겠죠. 자, A와 A가 아닌 부분을 교집합 겹칠 수가 없거든요. 공집합입니다. 그 다음에 전체 집합에서 공집합은 그냥 사실 존재하지 않는 집합이거든요. 아주 미세한 점이라고 생각해 볼게요. 그걸 제외하면 전체 집합이죠. 전체 집합의 여집합, 바깥 부분 없어요. 공집합입니다. 그리고 A 여집합을 한 번 더 여집합해주면 A가 나옵니다. 전체 집합에서 A를 빼주면 A 여집합이 나오고요. 네, 이거 5번이 아까 선생님이 필기하라고 했던 바로 그것인데 이 중에서도 여기 밑줄 치시고요. 여기 밑줄 쳐주세요. 이게 두 개가 가장 많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어느 정도 많이 나오긴 해요. 이건 거의 잘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이거는 거의 잘 안 나오는 것 같은데 가장 중요한 거 1번. 이거는 반드시 외우셔야 돼요. 반드시 1번 무조건 외우세요. 근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까 A차 집합의 조건제 집합 나타냈을 때 X는 A의 원소이지만 X는 B의 원소는 안 된다고 했었죠. 그리고 동시에 일어나야 된다고 했어요. AND. 그러면 A의 원소라는 건 A, B의 원소가 아니다? B의 여집합. 동시에 일어나야 된다? Q집합.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외우기 훨씬 쉬우실 것 같습니다. 자, 이것도 역시 외우는 거 아닙니다. 만약에 B가 A에 포함된다를 이렇게 직접적으로 주면 문제가 얼마나 쉽겠어요. 그래서 돌려 표현을 합니다. 돌려서. 자, 요거 이 그림을 보면서 한번 표현해 볼게요. B가 A에 완전 쏙 이렇게 포함된 경우 A와 B의 합집합을 구한다면 A가 나올까요? B가 나올까요? A와 B의 합집합 A입니다. 그렇지만 교집합은 B입니다. 이거 굉장히 많이 나오는 표현이에요. 1번과 2번이 B가 A에 포함된다를 다른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많이 나와요. 이렇게 주면 너무 쉬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주로 1번과 2번으로 알려줄 거예요. 3번 역시 B에서 A를 뺀다. B가 가진 원소가 다 A가 가지고 있으니까 다 제거되겠죠. 그 다음에 오히려 여집합은 원소가 집합이 작은 쪽이 훨씬 큽니다. 자, 그 다음에 A 교집합 B가 공집합이다. 이건 뭐예요? A와 B의 교집합이 없으려면 이렇게 동떨어진, 즉 서로서여야 된다는 거죠. 그럼 보세요. A에서 B를 빼도 A가 타격을 받을 부분이 없죠. 그래서 그대로 A입니다. B에서 A를 빼도 B가 타격받을 부분 없잖아요. 이렇게 있어야지 이 부분이 타격을 받죠. 그런데 없어요. 그래서 그대로 B입니다. 그 다음에 B의 여집합, 전체 집합을 기준으로 B의 여집합에 A가 쏙 들어갈 수밖에 없겠네요. 반대의 경우도 당연히 마찬가지겠고요. 외우는 게 아닙니다. 자, 그러면 동영상 잠깐 멈추시고 여기 26페이지 개념 체크 푸신 다음에 이 부분 확실히 개념 잡고서 넘어가세요. 확실히 채점까지 다 하시고 그 다음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필수예제 1번 같이 볼게요. B집합 주어졌고 A 교집합 B 주어졌고요. A 합집합 B가 주어졌는데 이런 경우 무조건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주세요. 이렇게. 그래서 벤 다이어그램을 하나씩 채워나간다는 뜻, 채워나가는 식으로. 그러면 교집합 부분 먼저 채워볼게요. 7과 16이고 그 다음 B는 7과 16을 제외하면 1, 13이
순수 B네요. 순수 B. 그리고 합집합이 주어졌어요. 그러면 이제 남은 부분 여기밖에 없잖아요. 순수 A 부분만 잘 채우면 된다는 거죠. 7 썼고 16 썼고 1 썼고 13 썼으니 4, 10, 19만이 남겠네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문제를 풀어주시면 됩니다. 27페이지도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가면서 푼다면 크게 어려울 거 없을 것 같습니다. 동영상 멈춰놓고 풀어보세요. 다 푸셨죠? 네. 여기서 별로 어려울 거 없고 1-2번은 조건제시법이니까 원소 하나씩 다 구한 다음에 여기 벤 다이어그램 그린 상태에서 잘 채워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 필수예제 2번 볼게요. 필수예제 2번 역시 벤 다이어그램입니다. 그런데 이런 말들을 좀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런 말들. A 합집합 B의 여집합이잖아요. 그러면 A와 B의 합집합의 전체 집합 이렇게 그려놓을까요? 여기가 A와 B 자체의 여집합이에요. 그러니까 통째로 여집합을 할 수도 있어요. A를 여집합할 수도 있고 B를 여집합할 수도 있지만 A 교집합 B를 한 다음에 이거에 여집합할 수도 있고 A 합집합 B를 한 다음에 이거 자체의 여집합을 구하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나중에 뒷부분에 배우긴 하겠지만 이거 드모르간 법칙이라고 해서요. 이걸 발견한 수학자의 이름이 드모르간이라서 그 이름을 따서 법칙이 붙이는 건데 이 C가 분배가 됩니다. 이렇게 분배. 그러면 A 여집합, 합집합이 교집합으로 바뀌고 B의 여집합. 같은 의미가 됩니다. 근데 이것보다는 이게 훨씬 이해하기 쉽죠. 그래서 굳이 건드리진 않을 거고요. 자,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채워보세요. 2, 4, 6이 될 것이고 교집합은 7. 이거 잘 이해해야 된다고 했었죠. B지만 A는 아니야. 그런데 동시에 일어나야 돼. 순수 B입니다. 3, 5. 그리고 전체 집합이 지금 2 썼고요. 3 썼고 4 썼고 5 썼고 7 썼고 6도 썼네요. 1, 8, 9가 순수 A가 됩니다. 이 부분은 벤 다이어그램만 잘 그리면 크게 어려울 게 없어요. 그래서 동영상 또 멈춰놓고 좀 풀어보세요. 다 아셨죠? 자, 그 다음 필수예제 3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A집합, B집합의 원소의 미지수가 지금 많죠? 근데 A차집합 B의 원소가 5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 얘기는 순수 A가 5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했을 때 여기가 5예요. 그러면 이 숫자만, 이 원소가 순수 A고 2, 3, A제곱 5는 여기에 100% 겹치는 부분이 있다는 얘기죠. 이해하십니까? 네. 그러면 여기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근데 여기 원소가 3개니까 100% 여기 겹쳐야 되거든요. 그러면 A제곱 마이너스 5가 4가 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A제곱이 9라서 A가 3, 풀마 3인데 첫 번째, 만약에 A가 3이라고 해보세요. A가 3이라고 하면은 B의 집합이 4, 2, 3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은 4 지을 수 있고 2 지을 수 있고 3 지을 수 있으니까 말이 되네요. 아마 이게 후보가 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A가 만약에 마이너스 3이라면 B의 원소가 4, 또 4, 그 다음 9가 됩니다. 이게 일단 집합의 원소가 2개 겹친 것부터 말이 안 되고 A 차집합 B를 했을 때 5의 원소만 남지도 않아요. 그래서 A가 마이너스 3인 건 틀렸고 A가 3인 경우가 답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서로 원소가 어떻게 차집합이 5가 나올 수 있을 것인가 상황을 잘 생각해서 어떤 원소가 어떤 원소에 대응하는지를 따지면 이거 간단하게 나오는 문제예요. 그래서 여기 동영상 멈춰놓고 29페이지 또 풀어보세요. 자, 그 다음 또 넘기겠습니다. 집합의 연산과 포함관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부분은 외워서 푸는 것도 아니고 문제마다 그때그때 상황이 변하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나올지 알 수도 없고 그래서 그때마다 이런 식으로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서 해결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가장 좋습니다. 그렇지만 B가 A에 포함된다? 자주 나오는 표현은 있어요. 자주 나오는 표현은 있어요. 만약에 B가 A에 포함된다고 해봅시다. 그리고 아직은 우리가 익숙치 않으니까 벤 다이어그램을 일일이 그리면서 하는 게 훨씬 정확하고 빠를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A 합집합 B는 오히려 큰 게 나오고요. A 교집합 B는 작은 B가 나옵니다. 이런 거 찾아서 그냥 바로바로 체결해버리세요. 이런 거. 틀렸네요. 그렇죠?
자, 이런 식으로 또 동영상 멈춰놓고 이 부분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30페이지. 자, 그 다음 필수예제 5번 볼게요. 집합의 연산 조건 만족시키는 부분집합 개수라고 했는데 이게 앞서서 부분집합 개수 단원에서도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한번 나온 적이 있는데 한번 다시 해볼게요. 일단 A와 B의 원소가 주어져 있고요. A가 X와 교집합을 했을 때 X가 나온답니다. 그럼 이게 아까 우리가 바로 포함관계 했을 때 했던 건데 교집합을 했는데 더 작은 게 나와요. 교집합을 하면. 그럼 X집합이 더 작다는 뜻입니다. X집합이 작고 A가 훨씬 큰 집합이에요. 자, 그 다음에 어떤 집합과 어떤 집합 합집합 했는데 결과가 큰 게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A 교집합, B 여집합이 더 작다는 뜻이에요. 지금 그림이 약간 이쪽에다 그릴게요. A 교집합, B 여집합이 가장 작은 집합이고 그 다음이 X고 그 다음 A가 가장 큰 집합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도 해석을 해야죠. 중요하죠. A지만 B는 아니야. 그렇지만 동시에 일어나야 돼. 이거는 바로 A차 집합 B입니다. 이거 지금 아직 낯선 분들은 지금 당장 외우고 오세요. 이거는 외워야 돼요. 선생님이 외우란 말 잘 안 하죠? 이거 외우셔야 돼요. 진짜로. 자, 그러면 A차 집합 B. A의 원소 중에 B의 원소가 섞여 있으면 그거 다 지워주셔야 돼요. 4 지우고 5 지워서 1, 2, 3만 남깁니다. 여기 1, 2, 3이 있고 A 원소는 1, 2, 3은 이미 써져 있지만 4, 5는 어디에 들어갈지 선택의 문제 아닌가요?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여기 있을 수도 있고 5도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여기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두 개의 원소가 두 개 선택을 하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네 가지 방법이 가능하다는 거죠. 자, 동영상 멈춰놓고 31페이지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 부분은 앞에서 했던 부분집합의 개수 개념이 잘 이해됐으면 크게 어렵지 않았을 거고 문제는 이런 거죠. 이런 말들을 해석하는 거. 이게 과연 무슨 의미일까? A에서 X를 뺐음에도 불구하고 A가 그대로 나왔다? A와 X는 서로소 관계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B에서 X를 뺐는데 아예 사라졌다? 그러니까 B의 원소가 X하고 완전히 많이 겹쳤기 때문에 100% 겹쳤기 때문에 공집합이 된 거예요. 이런 거 해석 잘 하시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